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해서 반복문 개념까지 마무리를 좀 했고요. while문, for문 둘 다 배웠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객체 공부를 좀 할 건데, 자, 난이도가 좀 높을 겁니다. 그 전에 했던 것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어렵기는 해요. 알아야 될 게 많고,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흉내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전에 배웠던 기초 문법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흉내를 내는 게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꽤나 좀 많습니다. 또 마냥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지, 그냥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차분히 또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객체 얘기를 할 게 좀 많아서 하나씩 좀 풀어볼 건데, 우리가 배우는 언어는 지금 자바예요. 그리고 이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거는 여러 프로그래밍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프로그래밍 기법이라는 건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객체를 지향한다, 그런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자바다라는 느낌이에요. 네, 객체 지향이면 뭡니까? 지향과 지양 두 개가 있는데 얘는 하지마 라는 거겠죠? 지향은 하지마, 지향은 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많이 잘 사용해,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객체를 잘 사용을 하면, 많이 사용을 하면 이 프로그래밍은 좋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그래서 얘한테는 객체를 다룰 때 필요한 특징 4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특징 4가지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5가지 정도가 되는 규칙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거를 4가지 특징과 5가지 규칙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습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분히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가장 대표하는 언어 자바, 이 녀석을 배우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객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출력, 조건, 반복 이런 것들은 모든 언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법이었다면, 이 객체라고 하는 녀석은 물론 파이썬도 객체가 존재하고 C도 비슷하게 객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고 하지만 자바에서의 객체는 좀 그만큼 의미가 큽니다. 자바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객체는 그런 녀석을 배울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거듭 별표를 치고 있는 이 객체라는 개념 제대로 들어가 보기 전에, 객체가 뭡니까? 객체가 뭐죠? 이거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현실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나요 혹시? 처음이죠? 네. 여러분들은 객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객체 그냥 떠오르는 거, 구성되어 있는 것? 좋아요.
이것도 객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일단은 사전적 의미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요, 이 객체라는 단어는 주체를 제외한 것이에요. 주체 입장에서 그 외의 것, 이게 객체입니다. 그럼 주체는 뭐예요? 나예요, 나. 기준이 저라면 제가 주체고요. 기준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체예요. 컴퓨터가 주체면 컴퓨터의 기준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게 주체거든요. 그러면 그 주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외의 것이면 제가 저를 기준으로 봤다. 그럼 저 외에 여러분들은 객체입니까? 제 기준에서는 여러분들 객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런 컴퓨터들 객체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객체고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컴퓨터 당연히 객체고요. 뭐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핸드폰,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뭐 책상, 의자 이런 거 다 객체예요. 사실상 객체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모든 것 중에서 주체라고 하는 나를 뺀 모든 것, 이게 객체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이것을 프로그래밍으로 가져와도 이 개념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객체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프로그래밍에서의 객체는 뭘까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현실에서의 기준이 되는 주체 외의 모든 것. 프로그래밍 안에서 객체라는 건 주체를 찾아보면 되겠죠? 프로그래밍 안에서의 주체는 누구예요? 프로그램 그 자체예요. 그러면 이 녀석 입장으로 봤을 때 본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 플러스 그 외의 것들 그냥 다 전부 다 객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짠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라고 하면 그 안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객체로 바라봐질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가닥을 좀 잡아보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자동차는 객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동차는 객체예요. 자, 그럼 이 녀석 자동차라는 객체가 이루어지려면 얘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을 한번 따져볼 거예요. 뭘로 구성이 돼야 됩니까? 자동차는 뭐 바퀴라든가 바퀴 4개, 다음 또 뭐 핸들, 차체, 뭐 그 안에 컴퓨터들도 필요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수많은 부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라는 객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네요. 무수히 많겠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자동차는 현실에 있는 자동차만큼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거, 우리가 잘 몰라도 자동차가 구성되는데 큰 상관이 없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자동차에 어떤 컴퓨터가, 어떤 반도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사실 이건 일반인들이 잘 알 수가 없는 영역이죠. 우린 그거 모르지만 자동차를 쓰는데 문제 없죠. 그렇죠?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프로그램 안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쓸 건데 이 자동차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하나하나 속속들이 만들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고 얘를 만들어서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그 요구가 있을 건데 그것만 만족을 한다면 얘가 뭘로 구성이 됐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구성 요소들만 추려낼 필요가 있어요. 얘가 가진 자동차라고 하면은 가져야 되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녀석을 어떻게 쓸지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구성 요소들을 추려낸다. 그렇게 추려낸 요소들로 만들어내는 자동차 객체. 우리는 이걸 사용을 할 것이다. 자, 이 개념이 객체의 추상화 개념이에요. 추상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걸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걸 읽어보면은 결국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적절하게 뽑아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만 추려내는 거. 이게 객체의 추상화예요. 이 추상화를 잘 해야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 데 문제가 없고요. 객체를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특징 중에 추상화라고 하는 특징 한 가지를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겁니다. 근데 이 추상화를 실제로 적용시키려면은 객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고 조금 더 뒤로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맨 처음 배울 객체는 추상화를 할 필요가 없는 객체를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도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라는 느낌이고요. 객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다 라는 걸로 일단 파악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들어가 보자면, 자, 객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일종의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컴퓨터 OS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바탕화면에 지금 폴더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여기 가서 보여드릴까요? 자, 폴더를 만들었죠? 이 폴더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폴더라는 걸 왜 만들어요? 보관하려고. 뭘 보관하려고? 뭐 파일들이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 넣어서 보관하려고 만들죠. 자, 근데 폴더를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우리는 보통. 폴더를 뭐 하나만 만들어서 이 하나에다 다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필요에 따라 폴더를 여러 개를 만들기도 해요. 왜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쵸. 보기 편하게. 그 말인즉슨 관련 있는 애들끼리 묶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다음번에 찾기가 편할 거니까. 그죠?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를 내 이니셜로 된 폴더 안쪽에다가 만들었던 이유, 남들이 쓰는 거랑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죠? 목적성을 가지고 나눈 거잖아요. 관련이 있는 데이터를. 객체라고 하는 건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폴더를 사용하는 이유가 파일들을 나눠서 보관하려고 하는 건데, 이때 나누는 기준은 연관성이 있는 파일들이란 얘기죠. 그의 한 예로 제가 여기다가 이 녀석의 폴더 이름을 뭐 자바 수업이라고 해놓고, 자바 1차 수업, 자바 2일차 수업,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아놨어요. 문제 있나요? 이건 잘 해놨죠, 분류를. 근데 여기에 갑자기 파이썬 1일차 수업 들어가 있어요. 얘는 좀 안 맞죠? 목적성이 어긋났고 연관성이 떨어지죠? 이런 녀석들은 이렇게 폴더로 보관을 해놓으면 오히려 찾는데 방해가 되죠. 객체도 똑같아요. 객체라는 녀석도 이 연관성이 있는 애들끼리 묶어놓는 개념이라서 연관성이 없는 데이터를 잘못 묶어버리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이런 게 객체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결국 다 객체 얘기인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금씩 맛을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맛을 보면서 객체를 가볍게 느껴보고 이제 실제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원을 제가 하나 그려놓고 얘를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라는 단어는 객체예요.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큰 원 안에 지금껏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자바의 모든 문법이죠. 그거 오브젝트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라는 개념을 토대로 문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자바 코드는요, 자바는 가장 꼭대기, 자바 코드의 시작은 오브젝트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눈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메인 클래스라고 하는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셀렉터 위자드를 통해 클래스를 만들죠. 자, 이때 여기 보면 슈퍼 클래스가 되어 있는데, 이 슈퍼 클래스는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거지만 상속을 받는 부모 클래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 의미를 잘 모르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지금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클래스의 머리 위에 누가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뭐 들어가 있어요? java.lang.object.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가 머리 위에 존재해요. 자바는 애초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안쪽에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내고, 이 안쪽에서 뭐 int가 어쩌고 if가 어쩌고 for가 어쩌고 이런 거 썼던 거, 이거 결국 어디부터 온다? 오브젝트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객체는 사실 자바 그 자체예요. 객체라는 존재는 엄청난 거겠죠? 정말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 객체들, 수많은 객체들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문법도 객체 안에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배울 새로운 문법들도 객체에 포함되는 건데, 결국엔 이 안에 있는 건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더 직접적인 객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배열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용자 정의 객체라든가 아니면 문자열이라든가, 문자열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거 얘도 사실은 객체예요. 이런 거 얘네들이 좀 더 직접적인 객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녀석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을 배워볼 겁니다. 얘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가장 간단해서 그래요. 사용자 정의 객체는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요. 근데 배열은 알아야 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쉽게 객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녀석을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럼 사용자 정의 객체도 배우고, 그 다음에 리스트 같은 것도 배우면서 우리가 자바에서 필요한 이런 요소들을 좀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코드를 먼저 좀 적을 건데, 이거 무슨 뜻이죠?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문장, 이거를 문장을 그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문장에서 말하는 포인트들은 기억이 나셔야 돼요. 이 A라는 변수는 지금 선언 및 초기화가 이루어졌는데, 선언될 당시에 정수형 데이터라고 우리가 타입을 정했기 때문에 이 A한테는 때려주고도 정수밖에 못 들어가는 상태가 됐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A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한테 우리는 10이라는 값을 넣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변수는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변수는 오직 단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죠. 자, 지금 객체를 들어가는 이 시점에 이 특징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얘를 정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특징. 절대 이 특징은 위배되는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걸 잠깐 기억을 해 두시면서 제가 이제부터 코드를 좀 적어 볼 건데, 자, 어떠한 코드를 하나 좀 적었어요. 이 녀석을 보고서 이 녀석을 보고 유추를 해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처음 보는데 그동안에 본 적이 없는데 이걸 보고서 유추를 최대한 해볼 겁니다. 자, 이거 뭐 한 거 같아요? 이 한 줄의 코드는 뭘 한 거 같아요? 일단 우리가 대놓고 파악할 수 있는 거, 대인면선자죠. 이거는 어디 쓰이든지 간에 똑같잖아요. 대인면선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있는 변수에게 넣어주는 역할을 했던 대인면선자. 그거 아닐까요? 그러면 대인면선자가 있으니까 이거 변수 선언 및 초기화인가? 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변수 선언 및 초기화가 맞다면 대인면선자 좌변에 있는 녀석들은 변수 선언에 관련된, 우변에 있는 녀석은 초기화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겠네요. 애초에 우리가 여기다 써놓은 이걸 보면 대인면선자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선언이고 오른쪽은 초기화니까요. 그죠? 자, 실제로 얘는 변수 선언 및 초기화가 맞고요. 변수명은 뭐겠어요, 여기서? ARR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A가 변수명이었던 것처럼 얘도 변수명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얘가 변수명이면 얘는 뭐예요? 변수명 앞에 뭐 왔어요? 데이터 타입이 왔죠? 우린 그동안 자바에서 변수를 만들 때 변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을 적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변수명 앞에 적혀있는 얘는 데이터 타입이겠네요. 그리고 대인면선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뒤에는 이 변수에 넣어질 값. 그러면 얘는 값이겠네요. new가 뭐고 이건 뭐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값이겠네요. 컴퓨터는 어차피 이 연산의 결과를, 이게 연산이라면 연산의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길 거고 그 결과를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으니까 값이겠네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뜯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일단 데이터 타입부터. 자, 이 녀석은 이렇게 생긴 얘는 기본 자료형인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자료형 8가지는 다 암기가 되셨어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로터블, 캐릭터 불리인이라고 하는 이 8가지. 그 안에 얘 있나요? 어때요? 자, 인트 있어요. 인트는 여기 이거죠. 인트는 얘랑 똑같아요? 똑같나요? 똑같다고 하기에는 이 대괄호가 무시할 수 없게 생기지 않았어요? 다르긴 다르죠. 근데 인트가 앞에 쓰여있는 얘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정수와 연관이 있는 무언가일 것 같은데, 어쨌든 뒤에 대괄호가 붙었으니까 이게 완벽하게 지금 인트랑 똑같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상황. 실제로 얘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가 아닙니다.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타입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참조형 타입. 뭐 얘는 이제 100% 참조형 타입이다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얘는 참조형 타입으로 봐도 돼요. 이거는 기본 자료형 타입이 아니에요. 기본 자료형에는 대괄호가 붙어있는 녀석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자, 인트가 정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인트에다가 대괄호가 붙은 얘는 정수 어쩌고일 것 같아요. 정수까지는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똑같이 인트가 쓰였는데 얘는 갑자기 정수가 아니라 실수가 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얘는 뭐냐면 정수들입니다. 정수들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개란 뜻이에요. 복수. 그냥 정수 얘는 단수개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정수들 얘는 복수를 의미해요. 차이가 좀 눈에 보이죠 이제? 이 대괄호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 영어로 치면 s를 붙이는 느낌. 들 복수의 개념.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그냥 변수명이죠. 이 변수명을 제가 굳이 ARR이라고 지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배열이라는 게 영어로 어레이예요. 그래서 이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거 다룰 때 ARR이라는 변수 이름을 예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레이의 약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ARR이라고 안 읽고 어레이라고 읽으면 얘를 읽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자, 그러면 앞에 변수 선언부는 끝났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부를 오직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레이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다까지가 선언입니다. 이거를 나눠서 선언과 소개를 나눠서 이렇게 좀 말을 써볼게요. 문제 있나요 이거? 파악한 내용 그대로 갖다가 넣은 것밖에 없죠? 달라진 거라고는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단수계 어떤 정의가 복수계로 바뀐 거 말고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선언부 끝났으니까 초기화하는 부분 또 따져봐야겠죠. 자, new, int, 대괄호 3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자, 얘를 두 개로 나눠서 볼 겁니다.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이 new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바를 다루면서 이 new라고 하는 이 녀석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얘는 쓰여진 걸 결과를 봤을 때 색깔이 어때요? 그냥 우리가 타이핑하는 이런 글자들과는 색깔이 좀 다르죠. 얘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건 보통 뭐였어요 지금? 이 위에만 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것만 봐도 예약어란 뜻이에요. 기능이 만들어져 있다. 예약어다. 우리 if나 for 같은 거 써도 색깔 이렇게 변했잖아요. while도 그렇고 이게 다 예약어. 그럼 이 new도 어떠한 기능이 들어있겠네요. 그 기능이 뭐냐면 이 new는 자바 코드 상황에서 new라는 이 키워드가 튀어나왔다. 이 예약어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런 뜻이에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new가 나온다라는 건. new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럼 그 뒤에 오는 이 녀석 분명히 아까 정수들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과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얘는 대괄호가 비어있는가 하면 얘는 대괄호가 비어있지 않죠. 뭐가 쓰여져 있죠.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얘는 무슨 의미냐면 new를 통해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이에요. 모양. new라는 키워드가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뜻이니까 얘가 나오면 객체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들 객체의 모양을 new 뒤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정수들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과 똑같이 생겼죠? 숫자가 있냐 없냐 차이인데 당연히 이 array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이 정수들 타입이니까 new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 객체도 정수들 데이터여야 돼요. 정수형 데이터들이어야만 해요. 그래야 앞뒤가 타입이 맞잖아요. 우리가 int로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문자열을 넣으려고 하면 타임 미스매치라고 해서 문자열은 int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이거 데이터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앞에 있는 변수가 가진 데이터 타입과 그 변수가 가져야 되는 값 부분이 타입이 일치를 해야만 해요. 자바는 이걸 어길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똑같죠. array의 타입인 정수들. 그러면 뒤에 만들어질 이 객체도 정수형 데이터들일 겁니다. 그 모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게 이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 줄로 적어보도록 하죠. 자,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우리가 배웠던 의미대로만 가면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변수에 넣겠다라는 개념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되 이따가는 제가 얘를 고쳐드릴 겁니다. 이 말을 바꿀 거예요. 지금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으니까 이거가 변하는 개념은 객체들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전 상황은 넣겠다가 맞고 게임 연산자니까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넣겠다가 맞기는 한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넣겠다라는 표현을 나중에는 안 쓸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제 배열은 우리가 이제 객체 중에서도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객체는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끼리 묶어놓은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폴더랑 똑같다. 근데 폴더는 왜 존재하느냐? 연관성 있는 파일들끼리 묶어놓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사전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객체라는 녀석이 존재하는 의미 자체가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객체라는 녀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복수개면 되는 게 아니라 연관성 있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문법이 객체입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 뭔가 좀 안 맞아요.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자, 이거랑 이거 제가 밑줄 치는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세요. 일단 요 정도? 여기까지. 자, 우리가 절대 중요한 변수의 특징. 오직 단 하나의 값. 근데 우린 지금 복수개의 데이터라는 건 여러 개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게 객체래요.
그럼 객체 자체는 복수기의 데이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녀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변수에 넣겠다 하고 있죠. 변수는 값 하나밖에 못 가진다며요. 근데 복수기의 데이터를 넣겠대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만 놓고 보면 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 어디에도 틀리질 않았어요. 이게 왜 안 틀렸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코드 실행은 뭐 넣을까요? 예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출력문이 3개가 쓰여져 있는데 이 3개는 어떤 값들이 나오게 될까요? 10, 20, 30 그렇게 예상하신 이유는? 그쵸. 지금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한테 대입연산자로 값 줬고 이렇게 생긴 녀석한테 줬고 그렇게 생긴 녀석 그대로 값으로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변수라고 치면 문제 없잖아요. 실제로 10, 20, 30이 잘 나옵니다. 자, 얘는 array라는 변수 안에 지금 일단 넣겠다라는 개념처럼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array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서 10이라는 값과 20이라는 값과 3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까요? 어쨌든 array를 토대로 이 10, 20, 30이라는 값을 꺼내온 건 팩트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까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얘를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얘를 못 지키는 경우는 자바에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변수에서 이러면 A 뭐 나옵니까? 20 나오죠. 그 이유가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처음에 10이 들어있었대요. 근데 이제 A를 다시 불러다 놓고 야, 나 이제 10 필요 없어. 20 들어가. 그래서 원래 있던 값은 사라지고 20만 남죠. 이게 10과 20이 공존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공존할 수 있다면 이게 가능했다면 A를 찍으면 자바는 10을 보여줘야 돼? 20을 보여줘야 돼?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럼 자바는 애초에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변수에는 오직 값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 전에 있던 거 나가. 지금부터 넌 20이야. 이거잖아요. 얘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레이라는 녀석한테 10, 20, 30이 한 번에 들어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 그럼 도대체 얘가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길래 이 10, 20, 30을 다 꺼내다가 쓸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객체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그 뒤에 어려운 개념이 나와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자, 이 첫 단추 진짜 중요합니다. 잘 깨셔야 돼요. 자, 제가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객체를 다루는 상황이 됐을 때 머릿속으로 이 그림이 자유자재로 그려지면서 그냥 그림 따로 그리지 않아도 얘가 이해가 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든가 생각하든가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그리세요. 저는 그림판으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그림판으로 하든 아니면 노트에다가 직접 펜으로 그리든 뭐 다른 툴을 쓰든 처음에는 그려보세요. 객체를 이해하는데 그림 이것만큼 좋은 방식이 없어요. 자, 이제는 이거 한 줄로 좀 만들게요.
렌트도 하나로 좀 이렇게 수정을 좀 해놓고, 자, 일단 이 한 줄의 코드 먼저 그림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거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들만 잘 나타내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리는 이 그림처럼 똑같이 안 해도 되는데 적당히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묘사되는 특징들은 잘 살리시는 게 중요해요. 아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죠. 지금 이 코드 한 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 코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다. 자, 설명을 좀 드려볼 겁니다. 일단 얘는 변수죠. 얘는 객체를 표현한 거예요. int 3, int 대괄호 3 모양으로 된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 객체를 표현한 겁니다. 배열 객체를 표현한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 객체가 어쨌든 만들어지면 어레이한테 들어가야 돼요. 넣겠다니까,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이 객체가 이렇게 들어갔나요? 전 그림을 그렇게 그리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변수한테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알 수 없는 다른 조그마한 무언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가장 핵심인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녀석을 리모컨이라고 볼 거예요. 리모컨은 왜 있어요? 작동시키려고. 근데 작동은 사실 본체에 달려있는 버튼으로도 할 수 있어요. 리모컨 없이도 컨트롤은 엔간하면 할 수 있거든요. 자, 쉽게 TV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TV 보면 뒤통수에 버튼들이 있어요. 근데 리모컨이 따로 있죠. 왜? 그쵸, 편하게. 근데 그 편하게가 리모컨이 있으면 왜 편한 거예요? 원격 조정이 돼서 편한 거예요. 그죠? 리모컨은 이 녀석을 직접 이 녀석 앞에 가서 뒤통수에 있는 버튼을 직접 클릭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컨이 편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게 빔 프로젝트 리모컨인데 얘를 가지고 빔 프로젝트를 컨트롤하면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없다면 저는 책상 밟고 올라가서 저 녀석을 눌러야 돼요. 그죠? 이런 거. 리모컨은 원격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거고 그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리모컨이에요. 자, 근데 지금 객체를 만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얘 보고 리모컨이래요, 제가. 그리고 그 리모컨을 어떻게 했어요? 변수한테 리모컨을 주는 거예요. 변수는 객체가 직접 이 안에 들어온다의 개념이 아니라 객체를 만들면 자동으로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하나가 생겨나는데 그 리모컨과 똑같은 복사본을 변수한테 전달시켜 주는 거고요. 이렇게 전달받은 리모컨을 누르면 이 리모컨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이 녀석을 조작할 수 있게끔 원격 조정이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 array라는 변수를 불러다 놓고 뭔가를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얘를 누르는 거예요. 리모컨을. 리모컨에 있는 수많은 버튼들 중에 하나를 누르는 거고 이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이 본체, 진짜 객체,
이 녀석을 찾아와서 자기 자신 버튼이 눌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고, 그러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객체의 개념. 자, 그리고 제가 보면 변수는 네모를 이 정도로 그렸고요. 객체는 이만큼 그렸어요. 이거 이 안에다가 이런 걸 더 덧붙여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크게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변수보다 객체가 커요. 메모리 자체가 커요. 객체가 변수에 직접 들어가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밥그릇, 조그마한 밥그릇에다가 국그릇을 완전히 다 우겨 넣을 수 없죠. 크기가 더 크니까 국그릇이. 그거랑 똑같아요. 얘가 더 큰데 어떻게 직접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리모컨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리모컨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여러 개입니까? 얘는 하나예요. 버튼이 여러 개 달려있는 거지. 리모컨에 버튼이 막 여러 개 달렸다고 리모컨이 여러 개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변수에 오직 단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리모컨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개념 잘 지킨 거고요. 변수는 리모컨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트를 좀 바꿔보자면 이런 의미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정수, true, false, 실수 이런 데이터들은 이런 리모컨의 개념으로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넣겠다로 이해해도 돼요. 근데 객체부터는 이 리모컨을 연결한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자바가 처음이고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 이 리모컨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근데 이미 좀 언어를 공부해봤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리모컨이라는 개념 자체를 오히려 더 헷갈리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리모컨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소를 참조하는 행위를 리모컨으로 비유한 거예요. 사실상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는 어떤 메모리 영역에 주소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데 이 녀석의 주소를 변수가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는 해당 주소를 가지고 이 객체를 찾아가서 명령을 전달하고 그 명령 수행을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생뚱맞게 주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리모컨이라고 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념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주소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소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리모컨의 개념까지 일단 생각을 하시고 추후에 더 자바를 깊게 공부를 하실 때 제대로 된 주소에 대한 개념도 공부를 해보면 좋아요. 실제로 이 주소는 이거 하나 또 보여드려야겠죠. array라는 변수, 이 녀석을 리모컨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리모컨이 사실상 주소라 그랬어요. 이 객체, 이 리모컨을 누르면 조작할 수 있는 원본 객체의 주소를 갖고 있는 녀석인데 그래서 리모컨 자체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이건 주소예요. 골뱅이가 찍혀 있고요. 뒤에 알파벳과 숫자가 섞여 있는데 이게 지금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객체나 변수나 이런 값들의 메모리 주소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주소를 포인터 가지고 컨트롤 하죠. 그런 게 이제 C 언어에서 좀 특별한 상황이고요. 자바는 그런 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한 줄의 그림을 좀 표현을 한 건데 자, 예를 보면 칸이 몇 개예요 지금?
3개죠. 그리고 저는 0, 1, 2라고 하는 숫자를 칸 안에 넣어놨어요. 그죠? 칸이 3개인 이유는 뭘까요? 그죠? 여기 대괄호 안에 3이라서 그래요. 얘가 만약에 4였다면 칸 몇 개여야 돼요? 4칸이어야 돼요. 4칸이면서 숫자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0, 1, 2, 3 쓰여 있겠죠. 뭔가 0부터 시작했고 1씩 증가시켰잖아요, 제가.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써있는 숫자에 따라 칸을 몇 개를 가지고 만들어 태어날 건지 몇 개를 가진 객체가 만들어질 건지를 정의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배열에서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이 칸, 이 여기 안에 쓰여져 있는 숫자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이 칸은 하나하나가 변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이 한 칸 한 칸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제가 이거 배열에서 해당되는 내용인데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말은 배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객체엔 다 해당이 돼요. 어쨌든 이 칸들 하나하나가 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짜 우리가 사용하던 변수랑 이 칸이 다른 점은 우리는 변수를 사용할 때 뭘 해요? 타입 지정하고 변수 이름 쓰고 하죠. 근데 얘는 타입은 이미 지정이 됐어요. 뭘로? 정수로. 그리고 이름은 우리가 못 만들어요. 이 이름을 대신해서 자바가 그냥 알아서 부여하는 이름이 이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칸 하나하나마다 1씩 증가해서 넘버링을 자동으로 해요. 그리고 이러한 번호를 우리는 인덱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인덱스는 배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객체가 다 있는 게 아니라 배열. 그리고 나중에 배우시게 될 리스트 같은 이런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 녀석들이 이런 인덱스를 보통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없는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 3개의 칸은 애초에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녀석으로 우리가 타입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이 칸 하나하나는 다 정수밖에 못 넣어요. 근데 이 칸을 이름을 우리가 못 정한다 그랬죠?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0번, 1번, 2번이에요. 제가 앞으로 칸, 0번 방, 0번 칸 뭐라고 표현을 하든 이걸 잘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있는 이 코드가 뭘 의미하냐면 얘는 어레이 변수 부른 거죠. 변수를 불러다가 놨어요. 이 어레이. 근데 얘를 불러다가 놨는데 지금 뭘로 쓰겠대요? 이만큼을 통으로 보면 이거 뭘로 쓰겠다는 거예요? 공간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연선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얘를 통으로 보기 이전에 얘만 먼저 보면 얘는 어레이가 가진 리모컨을 불러내는 방식이에요. 자, 어레이를 불러냅니다. 리모컨을. 그 리모컨에서 이 대괄호 안에 0이라고 숫자를 써놓은 이 방식이 리모컨에서 0번 버튼 누를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0번 버튼이 눌렸다. 그럼 여기에도 0번 버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이 가진 칸이니까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무언가 방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0번 버튼이 눌렸다의 효과를 똑같이 보는 거고요. 얘는 버튼이 눌렸으니까 어떤 일을 한다? 이 0번 버튼을 찾아와요. 이 0번 칸을. 자,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칸 자체를 뭘로 쓴다? 공간으로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칸에다가 뭘 넣고 있어요, 지금 코드가? 10. 그러면 여기다가 10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코드는 마찬가지예요. 1번 버튼 누를 거야. 그럼 1번 버튼 눌린 채 여기로 찾아와서 20을 넣겠다. 2번 버튼 마찬가지 30을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 객체 안에는 0번 방에는 10, 1번 방에는 20, 3번 방에는 0번 방에는 10, 1번 방에는 20, 2번 방에는 30이라는 값이 들어있게 되겠죠? 그렇게 들어있는 이 값을
이렇게 3번의 버튼을 눌러가지고 값을 넣어줬는데 그 값을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공간이 아니라 값으로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의 0번 버튼 누를 거야. 눌렀어요. 얘를 찾아옵니다. 왔는데 이 녀석을 어떻게 쓴다? 값으로 쓴다.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10, 20, 30이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개념 다시 한번 짚을게요. 자, 변수는 오직 단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위배됐나요? 위배되지 않았죠. 리모컨 하나 받았으니까. 리모컨에 버튼이 여러 개가 있을 뿐 리모컨 자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변수는 오직 단 하나의 리모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개념이 위배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리모컨을 누르게 되면 전파가 연결되어 있는 이 원본 객체, 이 리모컨의 원래 이 녀석까지 전파를 잘 타고 가면 이 녀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객체를. 이 객체는 실제로 복수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쵸? 자, 우리가 배우는 개념. 객체는 연관성 있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이고 그 객체를 변수에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런 특징들, 개념들 위배되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자, 지금 이 내용이 이 내용의 거의 한 90%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객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작용을 할 거예요.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엔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개념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웬만하면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은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으로도 혹은 여러분들 실제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코드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려낼 수 있으면 된다. 이거를 그릴 수 있는 사람과 그리지 못하는 사람은 객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귀찮으시겠지만 꼭 그려보세요. 진짜 달라요. 왜냐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변수와 객체 하나밖에 얘기가 안 나오지만 나중에 가면 변수, 객체 이렇게 연결돼서 이 객체가 또 다른 변수 하나를 가질 건데 이 변수가 또 다른 객체랑 연결이 될 거고요. 여기 안에 연결된 객체는 또 변수를 하나 가질 건데 얘가 또 다른 객체랑 또 연결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타고 객체 안에 객체, 객체 안에 객체, 객체 안에 객체 몇 단계가 계속 중첩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씩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거 진짜 머리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숙달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최대한 보고 파악하려고 그림이라는 걸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직접 꼭 그려보시고 이거 그릴 줄 알면 이것도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단계 한 단계만 그려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코드 한 줄을 좀 추가를 했는데 실행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10, 50, 30? 맞아요. 10, 50, 30. 얘가 50으로 바뀐 이유는 20이 아니라 50이 된 이유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1번이라는 1번 방에 접근할 거야 라는 버튼 누르겠대요. 눌러서 찾아왔죠. 왔는데 공간으로 쓰겠대요. 그럼 얘가 이제 공간이니까 여기다가 50을 넣겠다라고 된 거죠. 지금 코드가. 그러면 얘가 20 원래 있던 거 사라지고 50. 이거 왜 사라져요? 이 칸들은 결국 하나의 변수 취급이었으니까. 얘도 똑같아요. 하나의 값밖에 못 가져요.
그러니까 20이라고 있던 값은 사라져야 되고 50으로 덮어 씌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녀석을 불러냈을 때 이제 20은 없고 50이 나온다. 그런 개념이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뒤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생각이 났으니까 먼저 하나. 자, 이 결과는 바뀐 걸 잘 보셔야 돼요. 변수 하나가 더 추가됐고요. 이 변수한테 array라는 변수가 가진 값을 지금 넣어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똑같고요. 아까랑 바뀐 게 없고 얘만 바뀌었습니다. array2가 가지고 있는 1번 방에 접근해서 50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했고 출력하는 것도 변한 게 없어요. 자, 이 상황에서 실행 결과는 10, 20, 30. 다른 분도 있을까요 혹시? 없나요? 얘는 10, 50, 30이에요. 자,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이 상황에서 달라진 거라고는 변수 추가. 그죠? 이 array2라고 하는 이 변수한테는 뭘 줬어요? array 변수 줬죠. 자, array 변수는 뭐 가지고 있어요? array 변수 뭐 가지고 있습니까? 리모컨 가지고 있죠. 이 리모컨을 여기다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주겠다는 거니까. array 변수는 이거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줘야죠.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자, 줍니다. 자, 이건 리모컨이죠. 이 리모컨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녀석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 객체랑.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을 하나 또 복사해서 이쪽으로 줬대요. 그래서 얘는 뭐 요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봐도 돼요. 지금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편의상 그냥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왔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한 게 이거는 뭐 아까 봤던 거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여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array2가 가진 리모컨을 불러다가 1번 방에 접근하는 버튼을 누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가진 버튼을 이렇게 누르겠대요. 이거 전파 누구한테 가요?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바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으니까 이쪽으로 보낼게요. 1번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 있는 값을 공간으로서 해서 50으로 바꾸겠대요. 20 사라지고.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얘를 1번 방을 눌러서 출력하겠대요. 이거 값 바뀌지 않았나요 이미? 자, 지금 이 상황을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상황은 객체는 하나예요. 그 객체를 조종하는 리모컨만 하나 늘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리모컨을 누르나 이 리모컨을 누르나 어차피 컨트롤되는 건 얘잖아요. 하나. 결과가 여기든 여기든 같을 수밖에 없다. 얘를 눌러서 얘를 바꾸면, 얘를 눌러서 얘를 꺼내면 바뀐 게 나와야 된다. 이럴 수밖에 없다. 왜? 객체는 하나고 그 객체를 조종하는 리모컨만 두 개가 된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거실에 TV가 한 대 있는데 이제 리모컨으로 TV를 이렇게 보다가 7번을 틀어놨어요. 근데 이 TV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옆에서 이거를 9번으로 바꾸겠대요. 안 바뀌어요 이거? 바뀌잖아요. 얘가 9번 누르고 얘가 7번 누르면 얘가 7번 눌렀다가 9번 누르면 9번으로 바뀌죠.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객체는 하나, 조종돼야 될 녀석은 하나, 그걸 컨트롤하는 리모컨만 두 개. 둘 중 뭘 누르든 간에 결과는 공유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얘기지만
이 결과는 그죠? 10, 50, 40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객체는 이렇게 자, 이게 객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배열의 내용이자 객체라는 그 개념에서 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다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쯤에서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